파리바게트의 권리금은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월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보증금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주변에 돌아가는 바닥 권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얼의 시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권리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어쨌든 이 권리금은 매출, 그러니까 매출 1,000만 원당 권리금은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 3, 15, 1억 5천, 5, 4, 20, 2억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3억이나 4억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브랜드에 대한 권리금은 그렇고요. 이 바닥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 점포가 앉아있는 그 상권의 그 입지에 돌아가는 시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 권리금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또 파시는 분의 급함과 급하지 않음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건물이 또 오래됐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뚜레쥬르라든지 경쟁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나 리뉴얼이 도래하거나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리뉴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파리바게트가 5년 정도가 되면 본사에서 강제 리뉴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년의 리뉴얼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현재는 대략 한 10년 정도,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후에 리뉴얼에 대한 강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권리금들이 합쳐져서 파리바게트의 권리금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바게트를 평균적으로 매출이 얼마니까 권리금이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리바게트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리뉴얼 1년, 10년 동안의 리뉴얼에 대한 강제 리뉴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뉴얼의 비용을 10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따로 통장에다가 리뉴얼에 대한 그런 비용을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나중에 사실은 데미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권리금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절차입니다. 그 창업에 대한 절차인데요. 파리바게트가 권리양도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양도양수 잔금을 치고 양도양수가 불가능합니다. 파리바게트가 다른 프랜차이즈의 양도양수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바게트 양도양수 할 때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양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양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양쪽 다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파리바게트 본사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바게트 양도양수할 때 이 권리금을 주고받는데 파리바게트의 본사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바게트 본사와 기존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와는 이별을 고해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수창업자, 양수인이죠. 기존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인수받는 이 인수인, 새로운 가맹점주와 결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운영하다가 나가시는 분보다는 새로운 양수인, 새로운 가맹점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권리금을 많이 주고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이거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조금 더 그 강도가 본사에 대한 가맹점의 권리금 양도양수에 대한 타치가 통제가 굉장히 심했다면 지금은 조금 그것보다는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금도 본사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너무 많으면 양도양수 승인을 아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너무 많은 깊이 있는 그런 본사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본사에서는 양도양수할 때 권리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이 기간을 양도양수하는 기간은 적어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그러니까 대략은 2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2월 2일 날 만약에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는
약 4월 2일 정도,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본사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권리양도 계약하기 전에 본사에 권리금을 얼마 정도 주고 받는다라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뒤의 상황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요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절차를 보면 권리양도 금액에 대해서 본사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얼마에 팔 것이다라는 것을 본사 슈퍼바이저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양수의 절차는 일단 해당 상권의 점포의 담당자, 이 슈퍼바이저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슈퍼바이저 위에 팀장이 있습니다. 이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 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 중간에 또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12월 달은 전체가 12월 한 달은 전체가 양도양수 승인과 면담 자체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다른 평달에 비해서 굉장히 몇 배의 그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달은 전체가 다가 본사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달 정도의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2달 정도의 잔금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그리고 창업하시는 이 양수인과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그리고 본사에 이 정도 권리금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겁니다. 인수 창업을 할 겁니다. 양도양수 창업을 할 겁니다. 라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그리고 팀장 그리고 본부장 본사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까다로운 점이 있다라는 이 절차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파리바게트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가 있는데 이 슈퍼바이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팀장 승인위원회 승인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본부장의 승인도 필요한데요. 이때 면담 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당연히 본사에서는 사실은 본사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3,500개의 점포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가맹점이란 말이죠. 근데 한 분의 가맹점주가 사고를 치게 되면 전국에 3,500개의 점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파리바게트 브랜드를 제대로 잘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주를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면담 시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본사에서 제가 권리금을 통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도인가 적절한 권리금으로 본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본사에서 거절할 시에는 따로 또 본사에 거절받은 사유와 거절한 금액,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서 다시 양도인과 협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선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다점포의 경영을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그 가맹점주가 여러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잘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리바게트 수익성인데요. 파리바게트는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파리바게트는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다른 프랜차이즈 아이템에 비해서 이 수익성이 적습니다. 대부분 수익이 약 10% 정도에서 월세라든지 또 내가 직접 운영하는 가족이 운영하는 이 인건비에 따라서 수익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대략 매출 대비 10%에서 많게는 15% 사이가 된다라는 점. 특히 월세가 굉장히 비싼 곳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실제 순수익이 10%도 안 되는 점포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가커피라든지 컴포즈 커피라든지 이런 커피 전문점도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순수익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카페들은 수익률이 2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파리바게뜨는 10% 내외의 매출 대비 수익성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파리바게뜨 창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파리바게뜨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전 국민이 아는 국민 브랜드라는 장점. 그래서 인지도적인 면에서 다른 브랜드와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아이템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 앞으로도 이 파리바게뜨는 앞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동종업종 1위를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수익률도 좀 적어도 장사만 잘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수익성이 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수익성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파리바게뜨는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몸으로 움직여서 장사를 돈을 벌어야 되는 거라서 일단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앞서서 권리금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권리금을 나중에 내가 장사를 정말 잘해도 나중에 팔 때 본사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타치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양도양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파리바게뜨, 네, 좋은 브랜드입니다. 다만 적정한 권리금, 그리고 싼 권리금,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동일 상권의 경쟁사에 점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매물들 중에서 허위 매물 혹은 허위 권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공 창업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설명란에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한 해 꼭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